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여전히 국정원장 이 교체와 관련된, 즉 국정원장의 이 경질과 관련된 이 뒷얘기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야 시간에도요, 요 뉴스를 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이 날이 되고 나면 이제 28일인데 이제 30일 날 김용 재판이 열려서 김용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자, 김용 재판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이재명의 이 범죄, 이 행각에 좌청 요구했고 정진상과 김용이 있어요. 그래서 김용 재판이 지금 맨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청의 이재명, 좌청 요구했고 그래서 김용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게는요, 김용 유죄 판결도 상당 부분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그 다음에는 유동규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 정진상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범행 구조가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래, 전부 다 이게 대장동에서 나온 428억을 어떻게 써먹었느냐, 요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28억. 예, 그래서 요 재판의 흐름을 여러분께 이제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이준석이하고 이인용하고 이제 부모가 잘못이다, 책임있다, 요 얘기 갖고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그 이인용한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또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매우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국회 본관에 말이죠. 무단 침입한 인간이, 무단 침입 사건이 발생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 국회에서도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서야 겨우 알았는데, 알고 나서도 한 10여일간 계속 쉬쉬하고 대외 보안을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TV조선에서 이거를 단독 보도하면서 이게 노출이 됐습니다. 참, 이 국회, 이런 국회를, 이게 말이죠, 민주당이 다수당을 횡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민주당에서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하잖아요. 왜 다수당이니까? 이게 지금 이광재가 사무총장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숨기려다가 또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라 하면 감추거나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이래서 이런 민주당은 내년도 이제 죄송합니다. 내년도 4월 선거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이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굳히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요, 한 20분간에 걸쳐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김기현 원장을 전격적으로 이제 사표를 수리했고, 날짜상으로는 어제가 되겠고, 하여튼 뭐 편의상 그냥 오늘이라고 그래요. 오늘 오후에 김기현 원장의 임식을 가졌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도착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 사표를 내라, 이렇게 해서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시간 만에 사표를 내라고 대통령실을 했는데, 요때 김기현 원장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 이미 이제 6월에 인사파동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인사파동의 원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기현 원장의 비서실장의 인사 전횡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이제 그래서 내부 알력, 인사 문제와 관련된 내부 알력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임 비서실장이 전액, 여기에 이제 1차장, 권춘택 차장이, 김기현 원장의 인사가 지나치게 과하다, 이래서 일종의 이제 견제권을 던지면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요, 1차장에 대해서 감찰을 해라, 이렇게 돼서 1차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기현 원장은 이 1차장에 대한 감찰 문제, 그리고 전에 이 비서실장 인사철행에 대한 감찰, 요런 거를 실시를 쭉 해오는데, 그 당시 감찰파트에 있던 이 중간 간부들이 그대로 감찰하면 감찰의 공정성이 좀 의심받을 것 아니냐. 그래서 감찰실에 있는 처장급들, 중견 간부들을 갖다가 싹 물갈했다는 겁니다. 2명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좀 감찰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대통령이 파리 순방 중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고 감찰처장들 바뀐 간부 2명을 다시 또 바꿔라, 이렇게 한마디로 개판된 거예요. 예,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감찰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 감찰의 핵심은
인사파동과 관련된 비서실장에 대한 감찰, 그리고 권춘택 차장에 대한 감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개 감찰이 됐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대통령이 들으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려는 감찰 결과 보고서를 2개 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딱 사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가 안 된 거죠. 그리고서 바로 사표를 처리했고요. 지금 그건 이제 후임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제 후임은 바로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 이제 발달이 됐는데, 이거를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도 뭐 김기현 원장을 신임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이 계기가 된 것이 이러한 인사파동과 관련된 내부 문제가 도하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생중계가 되듯이 보고가 된 겁니다. 요게 이제 큰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 이 알력과 관련된 문제가 청와대 대거 투서로 투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투서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플러스 이 투서, 요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도 열이 받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열이 안 붙인다? 그럼 그것도 비정상이죠. 그래서 그냥 부르자마자 바로 사표 내라. 요렇게 지시가 돼서 사표가 처리됐고요. 지금 이제 내부적인 내부 인사들 또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인사들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외부 인사 중에서는 유력해가 거론되는 사람이 김용현 이 경호처장, 그 다음에는 NSC의 김태효 1차장, 이 2사람이 거론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의 경우는 이제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그리고 김태효 NSC 1차장의 경우에는 1차장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떠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점이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 2차장을 먼저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교체하게 된 것은 그만큼 김기현 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분노가 이제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원장 임명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청문회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 연말까지는 반드시 임명하겠다. 이러한 지금 이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후보를 지금 고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지금 이제 인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1, 2차장, 특히 이제 1차장은 이제 군 출신이 임명이 됐는데, 전부 사실상은 내부 발탁이에요. 1, 2차장들이 전부 이 국정원, 이 정보맨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부 발탁이랑 이제 마찬가지인데, 1차장의 육사 출신을 갖다 앉힌 이유도 이 상명하복에 이게 이제 무너졌다 이거죠. 김기현 때. 자, 그래서 상명하복 체제, 이 기강을 확실히 하는 충성심을, 상관에 대한 충성심. 자, 이건 말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입사하면 이런 교육부터 받거든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야, 이거 어쩌다가 김기현이가 갖고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강을 단단히 잡는. 그래서 이 조직의 이 역량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되살리는, 여기에 방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첩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 2개 포인트를 두고 두 가지 점에 후임 원장을 물색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재국에서 제일 공세적으로 정보 활동을 나라가 푸틴의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이 되겠죠. 물론 뭐 CIA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공세적으로 안 하는 정보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예, 문재인 때 국정원은 공세적으로 안 했겠죠. 예, 당연히 박지원이가 뭘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요 2가지 포인트에 역점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산 직할 체제로 국정원을 장악하겠다. 이러한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요, 참 국가정보원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건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이제 428호 약정서,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김만배가 말을 계속 바꿨어요. 이거 사실 이재명의 건데,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거 428호. 왜냐면 700억 정도가 이제 이거를 띄워주려고 했는데, 공동 경비를 빼고 나니까 428억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걸로 되어 있었냐, 김만배가 자기네들끼리 얘기는 이거를 이재명은 이제 죽이면, 이재명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미래 권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꼼수를 쓴 게는 이거는 정진상과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지금 뉴스를 김만배가 계속 만드는 게 이재명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28억 약 정도 이재명 이름을 빼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율은요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하여튼 결과론 쪽으로 김만배 즉 지분의 절반이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다.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쭉 나눠 갖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말이죠. 이번 이 김용 재판에서 왜냐면요. 김용이 범죄 행위 중에 하나가 428억 중 그거 있잖아. 그 중에서 20억을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20억. 이거 근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이거 경선 자금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28억을 해서 20억을 요구했는데 20억은 다 못 주고 지금 8억여 원을 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8억여 원. 예. 자, 그래서 이 8억여 원이 됐든 뭐 20억의 요구가 됐든 어쨌든 간에 428억의 몸통에 대한 사실상은 일부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왜? 428억의 흐름을 제일 정확하게 진술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동규잖아요. 유동규가 김용 재판에 갔을 얘기에 정진상 재판에 쓴 거 얘기해. 그리고 이재명 재판에서도 얘기해. 근데 이 428억은요. 지금까지요. 이 검찰에서 다른 거는 다 기소를 했는데 428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김용 재판에서 인정을 받으면 20억에서 달라고 그랬다. 그리고 8억만 줬다. 이것이 다 인정을 받아서 김용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428억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정 내용이. 그래서 이번 김용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정진상 재판도 아직은 선고가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정진상 재판의 유죄 판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 재판이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폭탄이. 이게 탄압 수사가 아니네. 이거 정말이네. 근데 만약에 하나 유차원이가 영장을 기각하듯이 김용희가 만약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한마디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확실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켜드린다면요. 2021년도 4월에서 8월까지 유동규하고 공모를 해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 걸쳐서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형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2013년도 2월서부터 2014년도 4월까지 이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말이죠. 지난 9월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에게서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 그래서 김만배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징역 12년에 벌금 3억 3천만 원 그리고 7억 9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유동규 법무장한테는 이게 전부 다가 함께 기소됐거든요. 그래서 유동규한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천만 원, 남욱한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고요. 다른 또 대장동 업자인 정민영 변호사한테는 징역 1년에 7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검찰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검은 도로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 최면의 말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은요, 최후 진술에서 유동규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 전면 부인했어요. 그리고 유 씨의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적극적으로 짜 맞추기 위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용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을 등에 업은 유동규의 사기극이다. 유동규가 대장동 사태에 관한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니까 김 씨와 정 씨를 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이 이제 딱 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도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 428억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정진상 428억 원을 받아먹은 혐의로 또 이게 걸려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진상이잖아요. 그래서 정진상 재판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번 재판이 어마어마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재판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게,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이 사건은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김용희는요, 이 그동안에 문화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요거의 무죄를 말하자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 세 단계 작전을 쓴 것으로 검찰이 추가적인 의견서를 지금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착수하기 이전에 또 착수한 이후에 그다음에 공판 단계에서 이 세 가지 단계 별로 증거 은폐 행위를 번복했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요. 자, 2021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이때는요, 정민용 이 전략사업실장을 만나서 재판 진행 상황을 듣고,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딱 잘라서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수사 단계인 2022년도 10월 19일부터는 휴대전화들을 지금 장례식장에서 잃어버렸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실이 없는 걸로 이 검찰은 보고 있고요. 공판 단계에서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통해서 최초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날짜로 되어 있는 2021년도 5월 3일 날 이 본인을 만난 것처럼 위증해달라, 자기 사무실에서 유동규 사무실에 돈을 받아갔는데 이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사무실에서 만난 것처럼 위증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요 의견서를 긴급히 지금 검찰에서 제출해서 다시 한번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했어요.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거 못돼 먹었다, 요거를 사과했더니 이준석이가, 아니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본인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를 조금 전에 심야 입장문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아주 맞받아쳤잖아요. 세게 맞받아쳤잖아요, 이뇨한 위원장한테. 자, 요거를 요런 이 강한 반발을 했는데 조금 숙으로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예, 조금 숙으로 들었어요. 이 정도로 나오는 걸 보면은 조금 숙으로 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페북의 글을 지금 이제 막 심야에 올렸습니다. 자, 오후에는 이제 이준석이가 뭐라고까지 했느냐? 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한다고 말한 뉴스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얘기한 것이 도덕이 캡처해서 올리면서요,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했다, 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계속해서요, 어제 오늘도 정치하는데 부모 욕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나이 40 먹어서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지 모르겠다. 강한 불만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불쾌감을. 자, 그래서 이 이뇨한 위원장이 부모님께 이제 심심한 사과를 표명하니까 그나마 이제 이준석이가 하여간 수고했다, 이 얘기로 딱 이 말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 요거를요,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오늘 밤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지난 17일이니까요,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어요. 17일 날 오후 5시쯤 해서요, 국회 본관 좌측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차장 안쪽에는요, 국회 1층 식당하고 연결되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지금 평소에는 닫혀져 있었는데 그때는요, 이 잠금 장치가 열려 있어서 진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을 통해서 국회 본관에 들어왔는데 이 무단 침입한 남성이 무려 8시간 동안이나요, 7층까지 있는 국회 본관 전층을 별다른 제지도 없이
싹 돌아다녔고, 특히 여야가 원내대책회의를 여는 2층 회의장, 그리고 국민의 소회의실, 4층의 행안의 소회의실, 그 다음에 자료실, 이런 6곳 이상을 싹싹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전층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하고 낙서하고, 자, 이런 지금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국회 방어관은요, 이 남성이 빠져나간 지 하루가 지나서야 CCTV로 침입 사실을 확인했고, 그때서야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회는요,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급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이 무단 침입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무단 침입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다.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거 반드시 강한 처벌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께 지금 이제 중요한 뉴스들은 이 정도로 해서 이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요, 여야 모두가 전부 북콘서트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내년 이제 총선 한 푼씩 벌겠다는 거죠. 그래서 윤미향이도 북콘서트. 뭐 지금 이미 이제 한번 말씀해줬잖아요. 자, 윤미향과 나비의 꿈도 야무져요. 그리고 추미애의 경우는 장아리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추미애는 이제 장아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출판 기념회를 추미애는요 30일 날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추미애 장아리, 그리고 조국은 DK 눈물, 그 다음에 송영길이는 송영길의 선전포고, 그리고 이제 이 민영배는 탈당의 정치. 야, 이런 걸 써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요, 야, 이거 출판 리스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암컷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전부 출판 이 기념회, 그러니까 북콘서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판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9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